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무척 더운 이때 오늘은 중국인들이 최고의 요리로 치는 제비집 요리의 재료가 되는 제비집을 채취하는 보르네 농촌 현장과 악어 가족을 얻기 위해 악어를 기르는 악어 농장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로만 듣던 현장으로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인도 차이나 반도와 호주 대륙 사이의 약 35,000여 개의 섬들이 모여있는 말레이 제도 중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칼리만탄이라고 부르는 보르네오의 농촌 지역입니다. 칼리만탄 섬의 중앙부를 흐르는 약 980km의 마캄강 유역의 넓은 늪과 호수는 이곳 주민들의 생활 터전입니다. 이방인인 나를 보며 그들은 친절히 맞아주며 이 지역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채광된 석탄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마캄강을 이용하여 하루에 한 고로 운반되며 물고기 또한 풍부하여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지역의 농촌 환경이나 정글 속의 오랑우탄 등의 야생동물 등을 보기 위해서 온 까닭에 진정으로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농촌 지역에 왜 다양하게 생긴 높고 커다란 건물들이 강변이나 호수변 그리고 구릉지대에 질비하게 늘어선 이유에 대해서는 미처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중국인들이 최고급 요리로 간주하는 제비집인 제비둥지를 채취하는 곳이라고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오던 제비들은 이제 우리의 농약 사용으로 먹이가 줄어들고 새끼가 잘 부화되지 못하면서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새가 된 제비. 그런데 이곳에는 이렇게 많은 제비가 하늘을 메우며 날고 있고 농가는 물론 제비가 산업화하여 돈을 벌어주는 복덩이로 변한 제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비집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으로 제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제비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고성능 확성기와 불빛 등의 장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영세 소농은 제대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제비집을 짓기 전에는 동남아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가의 절벽 동물 속에서 채취하였지요. 이는 중국 명나라 이후 진귀한 전통 식재료가 되면서부터 더 귀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최근에는 25도에서 35도씨의 온도, 80에서 90%의 습도, 산소, 열 차단 지붕, 일룩수 미만의 빛을 조종하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공 과정을 보면 자신의 타액으로 지은 둥지를 우선 채취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시설로 가져가 깃털 등의 이물질을 제거를 위해 세밀하게 세척합니다. 이어 쪼개진 새집을 재조립하여 건조시킨 다음 제대로 된 모양을 살려 찜통에 넣었다가 크기, 색, 모양 등으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는 품질 관리를 한 후 포장하여 시장으로 나가 최종 식당이나 가정으로 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1kg에 미화 6,000달러 정도의 비싼 가격으로 맛보기가 쉽지 않지만 중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져 매년 그 수요가 크게 늘어 가격도 올라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동남아의 제비는 식용이 가능한
해초 등과 자신의 타액과 분비물을 섞고 둥지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제비는 진흙과 지푸라기 그리고 자신의 타액으로 둥지를 지어 식용이 어렵지만 우리의 전래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매우 친숙함을 느낍니다. 이는 아마도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동가는 관계없이 매년 찾아오는 제비를 보러 두부 전문 식당을 찾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과 같이 많은 제비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제비집 등을 둘러보고 인근의 악어 농장을 찾기 위해 가는 도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설치한 해안포와 당시 사망한 바닷가의 일본군 전몰기를 보면서 이들은 전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말라리아 등에 병사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를 정유하는 정유 공장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페낭카랑 악어 농장 입구에 섰습니다. 이 악어 농장에는 1800여 마리의 악어가 있으며 두 달에 한 번 50여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도인의 먹이를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어 가죽과 악어 고기로 판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이었지만 모두 잘 가두어 안전하기는 했지만 내심 조심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화에서 성체가 되는 과정에 나이별로 나누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언젠가 사람들의 옷이나 구두, 가방, 지갑 등이나 장식을 위해 매년 몇십억 마리의 양, 소, 말, 낙타, 악어 등의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동물이 사람들의 먹이나 장식을 위해 죽는다는 사실에 몽골 사람들의 말이 새삼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잡으면서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며 죽어가는 동물의 감사와 애절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에 대해 나 자신도 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어 농장을 보고 바로 앞에 거리 식당에서 이곳 전통 음식인 볶음밥을 맛보았지요. 옆에는 닭가족이 코코넛을 마시기 위해 얼굴을 구멍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서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 모금을 위한 잠자리 채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추운 1월 한국을 떠나 만난 보르네오 농촌 지역의 우뚝 솟은 건물들이 무엇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비들을 불러 모아 제비집을 채취하기 위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는 양어나 양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 크기에 따라 분리되어 길러지는 악어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